교재는 144쪽입니다. 자, 생명과학 확 끝내버리잖아요. 물론 천천히 나는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I will do my best. 너네가 중학교 과정에서 그냥 세포 얘기하고 세포 분열 얘기하면서 뭐 핵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했었는데, 사실 너네가 세포 구조를 어떤 하나의 단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배운 적은 없었어요. 너는 중학교 1학년 때도 뭐 동물세포, 식물세포 이렇게 나누진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번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중1 단계에서 세포의 구조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이런 거 배웠었잖아. 거기 또 나와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세포가 뭔지를 뭐 교과서에서는 명시되어 있진 않았었어. 아마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습지로 주셨을 가능성이 클 거고요. 안 주셨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의 구조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다 나와 있단 말은 안 나와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3단원 내용인데, 3단원 자체 큰 흐름 뭐냐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네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별거 없어요. 혹시 시스템 한국어로 뭔지 알아? 체계. 맞아요. 그래서 너네가 중학교 1학년 나왔냐? 그때 지구계라고 배웠었어. 기억나? 지구계는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등 5개 이루어져 있다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너네가 2학년 때 태양 배우면서 뭐라 그랬어? 태양계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학년 때 또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배웠지.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런 하나의 체계를 우리가 이미 계라는 단어로 배웠었어요. 그거를 그냥 시스템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단원에 뭐가 나와 있냐면, 앞단원에 지구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거든. 너네가 배우던 지구계 얘기하는 거야. 거기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더 들어간다기보다는 복습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기권 배웠었지. 지국이 아닌 기권. 이번 시험 범위지. 기권 해가지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구성 배웠잖아. 그 앞단원에 또 나와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고요. 특히 직권을 좀 더 깊게 들어가요. 우리 판 구조론 배웠잖아. 그 판이 만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지 뭐 이런 거 더 깊게 들어가거든.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거는 생명 시스템입니다. 혹시 뭐 생물계예요? 그건 아니고요. 생명 시스템. 우리 사람을 비롯한 이 하나의 생명체도 하나의 체계라는 거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왜 우리 뭐 소화계, 순환계, 호흡, 배설계 이런 걸 다 통틀어 하나의 생명체 안에 들어가는 생명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읽어볼게요. 생명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 구성 요소가 뭐한데 상호작용에 노출시합니다.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각 구성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더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생명체에서의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너네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요. 그럼 밥에 들은 영양소를 소화, 분해해야지. 소화계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분해된 영양소를 우리가 흡수해서 에너지 내고 있지. 세포하고 있잖아.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생명활동을 수행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란 여기는 2번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그때 중학교 때 배웠어요. 생명체의 구성 단계. 얘들아, 우리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세포입니다. 자,
이러한 세포가 모여서 뭐를 이룬다? 조직을 이루고요. 그다음에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데, 하나의 생명체 개체가 되는데, 너네가 봤을 때 좀 허전하다 싶은 게 정상이지. 우리 식물의 경우는요, 식물의 경우에는 이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과 같은 동물들은 이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체계, 기관계를 형성합니다. 동물을. 자, 그래서 세포, 우리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그 세포가 뭐냐? 세포에 지금 내단으로 나와 있지. 세포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읽어볼게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말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여기서부터 미술 치죠. 구조적, 기능적,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자, 그러면은 이 세포가 모여서, 비슷한 세포가 모여서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네 피부만 생각하면 여기 피부 세포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여러 동물로 얘기할게요. 우리 피부 상피세포입니다. 하나의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상피세포가 모여서 우리 피부를 이뤄내고 있지. 그래서 이걸 상피조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직, 두 번째 조직 보시면은 모양과 기능이 여기 비슷한 세포. 그다음에 이러한, 그럼 여러 조직인데, 조직이, 동물의 경우에는 조직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물의 경우에는 피부 껍데기를 구성하는 상피 조직. 내가 껍데기라고 얘기해서는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안에 내장들이 있지. 내장 보면 그 피부 있잖아. 피부? 껍데기 있잖아. 거기도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뭐 때문에 움직일 수 있냐? 근육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자, 그 다음에 때리면 아파요. 왜? 뉴런 있잖아.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뼈나 저혈구가 모여서 얘네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결합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쌤, 피가 세포예요? 저혈구, 백혈구, 그래서 세포 성분이죠. 세포 성분이죠. 그러면 이제 기관은 뭐냐면, 이런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더라. 그럼 기관이 뭐냐? 그 기관 한 개가 얘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 모양이 있고 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너네 중학교 때 자주 나온 선지가 뭐냐면은, 삼겹살은 살, 상피줄도 있고 근육 쪽도 있어요. 근데 기관이라고 불러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굽혀서 먹히는 것밖에 없지 않냐? 삼겹살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관을 얘기 안 하고요. 우리 다시 돌아와서 다시 위로 얘기해볼까? 우리 위 껍데기 상피 조직이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위에서도 수축 일어납니다. 수축 이완 반복하면서 음식물 섞이고 하고 있고요. 그 근육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독한 잔인하게 얘기할게. 위 푹 찌르면은 아파요. 신경이 있고요. 여기도 혈액이 다 모여있지. 혈액도 돌아다니고 결합 조직. 이런 여러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밑줄 쳐 나올래? 고유한 형태와 기능. 이런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더라. 천천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사실 요 챕터에서는 요거보다는 여기만 봐요. 세포를
속된 말로 뒤지게 핀다고. 깊게 들어갈 거예요. 세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세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세포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세포 수준에서 봅니다.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 있고요. 그리고 또 3번으로 나와야지. 난 2번 해야지. 세포의 구성과 기능. 당연히 다 외워야 돼서 외울 게 많아서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동물세포랑 식물세포 소개해놨는데 이거 말고도 세균을 구성하는 세포 구조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동물세포랑 식물세포 위주로 볼 건데 형광등은 왜 저러니? 자, 동물세포랑 식물세포가 뭐 완전 다른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구조도 있고 좀 차이 나는 구조도 있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뭐가 있는지 보고. 자, 사실 요거는 너네가 연습장이나 거기서 직접 한번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 동물세포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식물세포는요 같이 생겼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동물세포도 세포고 식물세포도 세포예요. 그러면은 이 생명한테 그 메인 컴퓨터 써야겠네. 많이 얘기했는데 핵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핵 속에 누구 들어있어? 이제 얘기할 수 있다. 핵산. 그 중에서 DNA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RNA 일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제껴놓고. 근데 그 DNA 유전 물질이 지금 핵이라는 이 막이거든. 이 안에 쌓여있지. 별도의 핵이 DNA 유전 물질이 유전 물질이 존재하는 공간이 있지. 이런 세포를 가진 세포를 진핵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균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 물질이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이지 않고 그냥 세포 안에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 세균을 우리가 원핵생물이라고 얘기했었어요. 1학년에 있었어요. 자, 마치 2 years ago 너가 열심히 자고 있을 때 자는 게 아니지 그냥 이게 좋아하겠구나 2, 3학년 되면 시끔 그려놓고 야 무슨 아이고 무시해봐 이러고 그렇지. 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그냥 바로 볼까? 자, 세포 소위관 핵 동그라미 적어놓으시고요. 자, 유전 물질 뭐가 있대? DNA 밑줄 적어놓으시고, 이런 DNA가 있기 때문에 DNA 메인 컴퓨터거든. 이거 해, 저거 해. 그래서 생명 활동을 조절합니다. 생명 활동 조절. 중요한 거 빨간색입니다. 초록색으로 하면 돼. 너 생명. DNA는 하나 그려놓을까? DNA 이중나선 구조니까 두 가지 그렸어요. 은근 고퀄이지 않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는 라이보솜이로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더 잘 보이는 걸로 이 핵 주변에 뭐 이런 뭐 이딴 식으로 생겼어. 핵이랑 붙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 너는 지금 갈색 노란색 색깔로 돼 있는 거 있지. 이게 단면이라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실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주머니 있지. 주머니가 이렇게
주름진 주머니 이렇게 하네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호떡 있지. 호떡 여러 개 쌓아 올려. 그리고 걔네가 연결돼 있어 중간 중간에. 그 안에 빈 공간이. 비유가 될지 모르겠다. 자, 요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소포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포체라고 하면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소포체에 라이보솜이라는 물질이 붙어 있거든. 근데 라이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한단 말이야. 그러면 라이보솜에서 여기 소포체 주변에 있단 말이야. 라이보솜 단백질 합성해서 소포체에서 뭐 하냐면은 단백질 만들었지. 얘를 포장해주는 물질. 왜 우리 너네는 잘 안 쓰겠지? 우체국에서 소포 붙인다고 얘기하잖아. 그 소포입니다. 자, 그래서 밑줄만 쳐놓자. 물질의 이동 통로. 여기서 얘기하는 물질은 되고 일반적으로 단백질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소포체 주변에 소포체 이 껍데기에 파란색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공처럼 앵글앵글 붙어 있어요. 얘가 누구라고? 얘가 라이보솜입니다. 라이보솜의 기능은 꼭 기억하세요. 뭐 만든다고? 단백질 합성. 우리 요 챕터 맨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DNA, 핵 속에 DNA가 있잖아. DNA에서 일부적 내가 나 이거 필요해 해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을 RNA로 만들어요. 그 RNA가 라이보솜으로 이동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앞쪽에서 RNA 기능했을 때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라고 했어요. 관여하고 있습니다. 라이보솜과 함께. 라이보솜이 공장이에요. 그래서 RNA가 이거 만들어주세요. 알았다 해가지고 라이보솜이 뚝딱 단백질 만드는 게로. 여기도 라이보솜이 있겠죠. 여기는 이름만 적어놓을게. 라이보솜. 만들어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골지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지체는 어떻게 있냐면요, 얘는 소포체는 핵과 붙어 있잖아. 골지체는 또 세포 안에 있습니다. 이건 단면으로 그러는데 얘는 뭐냐면 그냥 속이 비어 있는 호떡 이렇게 땅땅땅 있어요. 이렇게 호떡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를 우리가 골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작게 그렸다. 세포 이거를 약간 건군감이 그린 것 같지 않아요? 태극기. 골지체는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물론 세포 안에서도 필요한 단백질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밀레이스 생각해볼까? 우리 그럼 세포에서 이 아밀레이스 내보내야 되잖아.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잖아. 내보낼 때 골지체에서 포장을 해줘요. 자, 나가렴. 네, 포장을 해줘요. 그래서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얘는 나가래. 얘는 골지체로 가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이나 지질 등을 여기서 또 밑줄 치자.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 포장을 해서요. 골지체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는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는 거예요. 또 추가로 얘기하자면요. 그러면 이 이제 밖으로 내보내려고 포장된 형태 있지. 그 형태를 분비 소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스타트. 다 얘기하고 스타트래.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2학년 때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 내뱉고요, 물도 내뱉고요, 에너지도 내보내요. 이거 뭐라 그래?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 그럼 여기서 일어나겠지. 그럼 그 세포호흡에 일어나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내 이름이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이름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영어로 쓰면은 영어 할 필요 없다. 미토콘드리아인데 이거를 내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니지. 지금 고2까지만 해도 미토콘드리아라고 발음했었거든. 근데 갑자기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마이토라고 읽으래요. 그렇다면 어쩌겠어. 그래야지 뭐.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뭐 한다고? 세포.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일단 세포호흡하면은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세포에서 그럼 이제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을 해서 나온 에너지가 방출될 거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에너지가 물질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에너지를 만드는 그 순간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에너지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게 참 좋잖아. 그 에너지 물질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물질의 결합을 이용한 상태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 형태가 뭐냐? ATP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야. 이제 다른 말로 ATP를 합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ATP 합성. 쏘리. ATP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당이 있고요, 아데닌이 있고요.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니? 뉴클레오타이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뉴클레오타이드는요, 여기 인산기가 하나 있었잖아. ATP는요, 둘, 셋 이렇게 있어.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근데 이게 아니고 에너지를 갖고 있으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이제 에너지가 필요해.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끊어버려요. 얘가 끊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거 필요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얘 끊어지고 또 얘도 끊어지거든. 그것도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얘는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얘가 쭉쭉쭉 가가지고 다시 ATP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다. 너무 몰라보네. 좀 신세계지. 자, 그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고, 당연히 마이토콘드리아 세포호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식물 세포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지. 나도 살아야지. 식물 세포에도 마이토콘드리아 존재합니다.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거 노트 필기할 때 미토콘드리아 쓰기도 귀찮아서 죽겠었는데 마이토가 웬 말이야? 아니 자꾸 이러면 신고 먹거든. 아무튼 아무튼 이렇대요. 자, 마이토콘드리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뭐가 일어나는 장소? 세포호흡 동그라미. 세포호흡. 포도당과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부산물을 만들어내고 우리 이제 에너지 만들어낸다. 이제 ATP라고 적어놓을게요. 요거만 계속 맞춰놓을까? 뭐 안 적어도 돼요 사실. 적을 잘 적어놨어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네. 그러면은 이제 동물 세포도 이렇게 쌓여 있고 식물 세포도 쌓여 있는데 막이 싸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포막 이거 세포막. 얘는 세포막 좀 해야 돼. 일단 있긴 있어요. 둘 다 세포막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냐면 우리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동물 세포에도 있고 식물 세포에도 있는 거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런 세포 소기관을 봤어요.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동물 세포에만 있는 게 있나?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게 있나? 있어요. 여기서 주로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얘들아 동물 세포, 식물 세포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 생각나는 거 있어? 세포 벽. 맞아요. 내가 처음에 그 동물 세포는 약간 흐물흐물하게 보이고 식물 세포는 각지게 그랬지. 이 각진 이유가 얘는 이 각진 거는 다른 색깔로 할까? 노란색 일로 와. 얘는요. 이 각진 이유는 얘가 세포벽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 5단원 중3 5단원 제세포 분열에서요 핵분열 다 끝났어. 그래서 세포질 분열이 동물 세포랑 식물 세포가 달랐었지. 기억나? 동물 세포의 경우는요 세포가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세포膜 가운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었지. 우리가 세포질 함입, 세포질 만입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식물 세포의 경우는요 이렇게 찢어져 버리면 세포벽이 찢어져 버려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되잖아. 그 중심에 뭐가 만들어진다? 세포판이 만들어지고요. 이 세포판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확장하면서 얘가 나중에 세포벽이 됩니다. 그 너네 주의해야 될 게 선생님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으니까 세포막은 없겠네요. 있어요. 세포막이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티가 잘 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민주가 세포벽 얘기해줬고 또 식물 세포만 있는 게 또 뭐였을까? 얘들아 식물 세포 뭐해? 식물 뭐해? 광합성. 그러면 광합성을 하는 기관은 동물 세포에는 없겠네. 우리 광합성해? 밥 먹고 얘들아 광합성 하자 이거 아니야? 물론 햇볕 아래에서 걷는 게 좋긴 하지. 비타민 D 활성을 위해서. 자,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거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 엽록체 어떻게 생겼냐면요. 동전이지. 동전을 여러 개 쌓아. 그러면 이게 한 쌍이 나오지. 이게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또 막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막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걸 우리가 엽록체라고 이야기한다. 엽록체에서 뭐 한다고? 광합성. 광합성은 통합과학에서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약간 눈 돌리면 튀어나온 수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식물세포 안쪽에 이런 약간 물이 모여있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 액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액포는 주로 요한이 뭐냐면 노폐물을 주로 저장을 합니다. 약간 물어보죠. 우리가 처음 인간에 태어났을 때 안에 좀 노폐물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노폐물이 쌓이면서 많이 노폐물을 우리가 좀 늙어가면서 쌓이지 않을까? 그래서 액포는 주로 성숙한 좀 된 성숙한 식물 세포에서 잘 보입니다. 노폐물을 주로 저장하거든요. 그리고
일부 동물 세포에서도 에코가 발견되긴 합니다. 그래서 에코는 주로 식물 세포에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너네 체세포 분열이나 감수 분열 배울 때 처음에 전기 때, 감기 때 DNA가 복제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전기 때 핵막 사라지고 염색체가 응축 뭉쳐지고, 그 다음에 뭐가 형성된다고 그랬어? 맞아요. 방추사를 만드는 기관이 있어요. 그건 내 동물세포에 있어요. 너네 그림에 나와 있어. 어디냐면은 동물세포 그림 보면은 저기 골지체 그림 위에 퍼런 거 막대 두 개 보여. 잠깐만, 걔 있지. 걔 이름이 방추체입니다. 방추체가 뭐 만든다고? 방추사 만듭니다. 식물은 방추체보다는 근모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가 세포벽이랑 문자 동그라미 안 쳤구나. 내가 세포막부터 동그라미 안 쳤지. 읽어볼게요. 세포막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읽어볼게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며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모두 존재합니다. 밑줄 쳐놓고 뒤에 밑줄 쳐놓자.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들어오거나 물질이 나가더라. 그다음에 에코 동그라미 쳐놓고 물, 색소, 노폐물 적혀있는 게 노폐물 등을 저장 밑줄 쳐놓으시고요. 주로 어디서 발견된다? 성숙한 식물 세포에서 주로다. 그다음에 엽록체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엽록체에서 뭐 한다고? 광합성. 광합성 결과가 뭔지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또 거꾸로 하면 돼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라. 여기서의 메인은 포도당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포벽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식물세포에서 세포막 밖, 여기도 세포막 바깥이라고 얘기했지. 식물세포에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막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두껍고 단단한 막으로 여기 밑줄처럼 세포를 보호하거나 그다음에 모양을 유지하더라. 왜냐면요, 우리 동물 세포로 요즘 우리 동물들은요 움직일 수가 있잖아. 근데 만약 세포벽이 있으면은 이거 아니야? 단단해서 못 움직이면. 근데 식물은 한번 뿌리 박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잖아.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바람도 불 거고, 너네가 잔디밭 놀러 가면 너네는 잔디밭 생활 재밌겠다 얘기했지만 걔네들은 잔인한 사륙의 현장 아니니? 발도 차이고 노폐물도 맞고 약간 진격에 그냥 약간 땀날 것 같아. 땀 흘리고. 그처럼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단하게 보정하기 위해서 세포벽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건 잘 안 나오긴 한데 식물 세포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셀룰로스입니다. 저기 뭐냐, 다당류의 일종이에요. 다당류가 뭐예요? 탄수화물, 단당류,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다. 잠깐 이상한 생각했어요. 넘어갈게. 좀 많이 그렸는데 잘 이해가 되길 바라며. 마찬가지로 한 번 본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다 외워? 나도 처음에 공부할 때 한 번에 다 못 외웠어. 다 외웠으면 천재여서 여기 안 쓰겠네요. 아닌가? 그 다음에
플러스 강의 3번에 세포 소기관의 막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모든 소기관들이 막에 둘러싸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른 말로 막성 세포 소기관이라고 해요. 막으로 이루어진 세포 소기관, 막성 세포 소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다 적을까? 막성 세포 소기관. 그러니까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기관이 누구냐? 이거거든요. 첫 번째, DNA를 감싸고 있지. 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우리 세포호흡을 하는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광합성하는 엽록체. 아까 왜 동전 쌓아놨고 막이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지. 엽록체도 막성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소포체. 누워도 막 이렇게 있지요. 골지체도 마찬가지. 참고로 에코도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야, 얘들아. 이 고등부 수업하구나. 고등학생 때 한 번쯤 얘기를 해. 아무튼 사실 라이보솜만 다 막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긴 한데 약간 위험 말하면 되니까. 막 구조가 아닌 거는 라이보솜. 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플러스 강의 4번 밑에 빈 공간 좀 있지. 한두 줄 나올 것 같은데.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이지. 우리가 DNA는 핵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우리가 너네가 생각하는 우리가 눈동자 색깔이 어쩌고 뭐 성별이 어쩌고 그 유전자 이런 유전자들은 DNA고요. 마이토콘드리아와 엽록체도요 자체 DNA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식물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어떤 식물에 물론 그 식물의 식물 세포에 있는 이 DNA 얘도 연구하긴 하지만 주로 엽록체에 들어있는 DNA를 연구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왜 얘기했냐면은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럼 엽록체도 자체 DNA가 있고 마이토콘드리아도 자체 DNA가 있는데 아주 옛날에는 이 세포 안에 얘네들이 없었다가 얘네들도 하나의 생명체였다가 이 세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합니다. 설을 제시해요. 이걸 우리가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포 내 같이 산다. 공생설. 참고로 알려드린 거예요. 세포 내 공생설은. 자, 또 내가 얘기 안 한 게 있나? 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지 내가.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서 수업을 하자면은, 자, 우린 지금 생명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이 생명 시스템의 기본 구성 단계 세포입니다. 세포. 밑으로 치고 한번 갈까요? 자, 우리 생명체의 기본 구성 다리는 세포고요.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개체를 이루고 있더라. 이 구성되면서 그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생명 시스템을 이루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이 세포의 구성을 보자면 크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보고 있는데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이 있었고요. 핵. 이 핵은 생명활동의 중심, 중추. 이 핵 안에 누구 들어있다? 유전물질, 대표적으로 DNA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핵에 붙어 있는 주머니 소포체였고요. 소포체는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RNA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 라이보솜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 만들었고 소포체에서 포장을 했어. 그러면 이 단백질 밖으로 나가래야 어디로 간다? 골지체로 가더라. 골지체에서 소낭 형태로 만든 다음에 바깥으로 분비하더라. 세포 밖으로 분비하더라. 자, 그 다음에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살아있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세포호흡을 하면서 살아있어야 되겠더라. 세포호흡을 하는 장소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을 하여서 에너지를 만든다. 다른 말로 뭐를 합성한다? ATP를 합성하더라. 에너지 생긴 미주 쳐놨나? 내 얘기는 안 했지. 마이토콘드리아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에너지 ATP를 생산했지. 요거 되게 중요하잖아. 자, 그 다음에 식물세포란다.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막 세포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을 누준하더라. 아니 세포막에 물질 출입 과정이 바로 뒤에 나와 있어서 자세한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물질 출입을 한다. 자, 그다음에 식물세포 보시면요, 식물세포에는 동물세포와 다르게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뭐가 있더라? 염록체가 있더라. 다시 얘기할게요. 염록체가 있어서 식물세포에서는 광합성을 할 수 있겠더라. 자, 그 다음에 에코의 경우에는 주로 식물세포에서 발견되며 그 에코액에는 노폐물을 저장하고 있더라.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물세포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구조 세포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고기가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핵, 마이토콘드리아, 염록체는 조금 무조건 기억하자. 구조 보면 답 나오잖아. 그림 보면 답 나오잖아. 그 다음에 소포체, 골지체, 에코는 시간 지나면서 계속 기억하는 걸로 문제 보면서 뭐 틀리면은 맞다 이랬지. 얘네 들으면 내가 왜 틀렸지? 왜 몰랐을까? 그 다음에 막성세포 소기관이 아닌 구조 라이보솜 따라. 그 다음에 이거 참고적으로 얘기한 거라서 마이토콘드리아랑 염록체는 자체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긴 하더라. 됐습니까? 오늘은